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해 잘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이제 풀어봤어? 네. 지우? 그냥 풀었는데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 모르는 게 많다고? 자, 오늘은 맞아. 지난 시간에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있었어요. 극한의 성질이라는 거 외우라고 했어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파트예요. 조건은 이게 P이면 Q이다 같은 거라고 그랬지? P에 해당하는 조건, 명제에서 P에 해당하는 조건은 함수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그다음 and 리미트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돼요. gx는 베타로 수렴한다면 이거예요. 요 전제 조건 하에 결론 Q에 해당하는 거, Q에 해당하는 거는 이 번호를 매겨야 되겠지? 1번 어떤 그 함수에 특정한 값을 곱해진 함수가 있더라. 특정한 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제곱의 수렴값을 내가 아는데 얘는 3x제곱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k를 바깥으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뺄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빼서 그 함수 3x제곱의 수렴값을 내가 골치 아프게 그림 그리고 뭐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아까 수렴값에다가 3만큼 곱해진 걸로 계산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거 오늘 외우라고 했던 거예요. 리미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가 fx와 gx의 합과 똑같이 생긴 함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분배가 될 수 있다. 분배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 분배된 원래 이 함수의 수렴값을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계산할 수 있다. 가령 여기의 수렴값이 3이고 여기의 수렴값이 1인데 마침 내가 찾아야 되는 함수가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합과 똑같은 함수라고 했을 때는 그냥 3하고 1을 더하면 된다. 그 다음 이게 마이너스에서도 적용이 된다. 마이너스에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요거는 2번, 3번에 해당하겠죠. 그다음 4번 내가 지금 보는 함수의 값이 마치 5하고 똑같으냐면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는 두 함수의 곱하고 똑같다면 이게 역시 분배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5번째 이거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푸는 문제에 얘는 뭐의 원리 때문에 되고 얘는 뭐의 원리 때문에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바쁘네요. 글씨 쓰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여기서 조심할 건 얘는 단 분모에 해당하는 gx도 0이 아니어야 되고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 갖고 진짜 어렵게 문제낼 수 있다. 헷갈리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였어요? 참고.
다음 함수의 경우 극한값과 함수값이 언제나 같더라. 사실상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거 그러면 어떻게 써먹느냐 얘기를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문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좋은 예는 이겁니다. 필수에 대해 3번의 첫 번째를 잠깐 보세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한을 구하는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런 형태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어저께만 해도 얘 그림을 그려야 됐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기 함수의 그림을 우리가 막 절대값 들어간 거, 가우스 들어간 거 그림 그려서 해결했었어요. 그것도 좌우 극한 다 따져가면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그리려면 미적분 해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들어야지 이걸 고3은 이걸 그림을 그려요. 이과생 같은 경우는. 근데 택도 없잖아 지금은 우리 실력으로는 못 그리잖아. 그리고 이 꼴랑 요 극한 하나 구하겠다고 이거에 함수를 그리고 있는 것도 되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때 얘를 요거를 활용해서 이 성질을 활용해서 이거의 극한값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느냐? 얘가 분수인 걸 활용하는 거야. 분수는 분모와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값이 있다고 치면 여기다가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도 돼? 안 돼? 되죠. 왜? x는 양수고 0이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눠요. 나누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뒤에 보이나요? 글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끝에 보여? 이 글자 보이세요? 여기서 보여? 여기까지. 그 다음 리미트 x가 무한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얘네들 각각 하나하나를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얘는 fx, 얘는 gx, 얘는 hx, 이건 무슨 ix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른 함수로 보는 거야. 다 다른 함수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막 뒤섞여 있는 거지. 얘와 얘가 막 섞여 있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때 어저께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또 뭘 가르쳐 줬냐면 x분의 1,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1 이런 애들 분모에는 x가 있고 분자는 어떤 일정한 숫자가 돼 있을 때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없더라. 숫자 대입하면 얘네들 전부 다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했었죠. 그거를 이용해서 얘를 바라보세요. 그럼 얘는 fx가 6이라는 거예요. 상수함수죠. y값이 무조건 6이네요.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거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수렴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얘도 0으로 수렴해요. 얘도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5개의 함수가 다 수렴하는 거예요. 얘는 6으로, 얘는 0으로, 얘는 0으로, 얘는 1로, 얘는 0으로.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수렴을 해. 수렴한다면 내가 보고 있는 이거와 이것이 뒤섞여 있는 함수를 얘네들의 수렴값으로 대신 계산할 수 있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거의 얘의 수렴값은 뭐가 돼요? 1 플러스 0분의 6 플러스 0 플러스 0 해서 6이 되겠죠. 이 수렴값이 6이란 말이에요.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함수 극한의 성질이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그리지도 않고 이 방법에 의해서 풀 수 있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꼭 알아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이게 무슨 근데 그걸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극한이라는 거는 어떤 값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지. 그치? 얘가 보안이 커지는 거 맞아. 얘가 100이면 얘가 100이면 얘가 만이 되겠지? 근데 얘는 얼마가 되겠어? 6만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100 곱했으니까 뭐 700 얼마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또 더하기 1이 됐고, 그러니까 얘하고의 비율이 나눗셈은 비를 내보겠다는 거잖아. 몇 대 몇인지 몇 배인지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잖아. 그 배율이 비슷하게 몇 배로 간다? 6배로 간다 이거지.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얘가 100만이면 얘는 대략 600만 정도 되는 거고, 얘가 뭐 100억이면 얘는 대략 600억 정도의 값으로 계속해서 수렴해 간다 이거야. 정확하게 이 값이 나눗셈을 해보면 6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야. 극한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향해 간다는 거지. 이 숫자가 여기에 가까워져 간다는 거지. 숫자 자체가 6배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숫자가 계속해서 커져가면. 내 말 이해됐어요? 이해돼? 이게 극한이에요. 극한을 여기 등호를 썼다고 해서 이 값이 무조건 6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6에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리미트 때문에 이 등호는 같은 값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꼭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극한이 고등학교에서 아무나 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이 4가지 스타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한테 계산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계산부터 접근할 거고, 필세제 1번 맨 처음 거 있죠. 그게 제일 까다로울 테니까 그건 맨 마지막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극한값 계산의 종류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몇 개냐? 0분의 0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 있고요. 좀 전에 본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에요. 둘 다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 무한대 곱하기 0 스타일. 이 4가지로 축약해서 이 4가지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계산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계산 종류의 특징을 이제부터 알아볼 거예요. 필수지 2번으로 가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런 함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하나의 함수입니다. 통째로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리지 않고 해결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보아야 될 거는 뭐냐면 x가 1로 간다는 거의 의미 안에는 한 가지가 숨어져 있죠. 뭐가 있어요? x는 절대로 1은 아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x가 1 플러스로 간다라는 거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x는 1보다 크다. 기억하시죠? x가 1 마이너스로 간다라는 거 안에 숨어져 있는 의미는 x는 1보다 작은 값이다. 이런 거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어요. 다시 가서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의미 갖고도 얘가 풀리니까. 이 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에 x-1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빨리 해보세요. 그 다음 얘는 x에 플러스 4에 x-1로 돼요. 얘가 왜 0분의 0꼴이냐면 x가 1을 향해서 간다고 했는데 위아래가 다항함수니까 내가 다항함수의 경우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적용해봐. 1을 집어넣으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 1 집어넣으면. 이해됐어? 그래서 얘 이름이 0분의 0 스타일이야.
0분의 0꼴이라고. 실제로 다항함수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대신 계산하려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조금 더 속살을 들여다보면 인수분해 해보니까 왜 0 되는지가 나오는 거야. 왜? 얘 때문에. 얘 때문에 0으로 내면 보이는 거거든. 여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x가 2를 향해서 간다고 했지 x가 1은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0.00001 같은 숫자인 거야. 0에 매우 가까운 숫자인 거지. 이분이 이해돼? 너무 빠르면 얘기해. 얘 때문에 0처럼 보이는 건데 얘가 사실은 0은 아니라고. 1이 아니기 때문에 x가. 내 말 이해돼요? 매우 작은 숫자일 뿐이에요. 얘가 0.0000001 이런 숫자라는 거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근데 0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약분 가능해져요. 아무리 작아도 똑같은 숫자니까 이게 약분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거 남았죠? 이제 위아래를 0으로 만든 애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얘도 다항함수고 얘도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니까 얘는 어디로 수렴해? 함수값이 어디로 수렴해요? 2로 수렴할 거고 얘는 어디로 수렴해? 5로 수렴하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와봐. 분모로 돼 있는데 분수로 돼 있는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다면 각 둘의 수렴값으로 계산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로 수렴하는 거예요? 5분의 2로 수렴하는 거죠. 극한 성질에 따라서.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무한대분의 0분의 0 스타일은 이렇게 써야겠네요. 인수분해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0이 되는 인자가 0으로 나한테 보이게끔 해주는 것을 인수분해해서 날려버리면 위아래가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위아래가 수렴했으니까 그거 각각의 수렴값으로 계산하면 된다. 정리됐죠? 이걸 0분의 0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나중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보너스로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나? 그래. 이런 계산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렵게 될 테니까 필수해야 돼. 2-2번 0분의 0 스타일에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얘도 0분의 0 스타일. 다항함수기 때문에 2를 적용해보면 얘 분모 0처럼 보입니다. 맞죠? 분자에다 집어넣으면 4 더하기 9에서 3이 되니까 얘도 0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름이 0분의 0 스타일이에요. 0분의 0꼴.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아까와 다르게 얘는 바로 뭔가 인수분해 될 게 보이지는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루트 때문에. 이제 얘를 제거해줘야 돼요. 루트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얘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해서 해결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철칙인데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야. 누구 때문에? 루트 때문에. 루트를 날려야 되겠지. 그럼 루트를 날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완전 제곱이죠. 근데 완전 제곱일 때는 얘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를 날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지느냐? 혈례가 필요해져요. 혈례 기억하시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로 돼 있는 거.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로 돼 있는 그 혈례를 곱합니다. 루트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거 그냥 스킬이에요. 스킬.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돼 있고 혈례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합차로 되기 때문에 x제곱 박지호 뭐하래? 이거 빼기 9. 그래서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약분하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얘가 0분의 0꼴로 보이게 해줬던 근본적인 원인이 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얘가 0은 아니잖아. 얘가
0이 아니라고. 실제적으로 2에 가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약분. 그래 놓고 살아서 보면 얘네들이 어디로 수렴해요? 얘는 6으로 수렴하게 되고 얘는 4로 수렴하게 되니까 실제 값은 3분의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편례를 곱해서 나중에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 루트가 있는 경우에. 이해되니? 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 그게 아까 내가 최초의 예를 들었어. 가장 예를 들기 좋았던 형태였어요. 3-1번을 했으니까 3-1을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무한대 제곱이고요. 빼기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x의 제곱하고 x하고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쪽이 커지죠. 그러니까 따라서 무한대 제곱하고 무한대도 이론상 이쪽이 더 큰 거예요. 얘가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곱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 위아래를 5로 나눠야 똑같은 숫자로 나누라고 했는데 아까는 내가 x제곱으로 나눴어요. 지금부터는 그 나누는 원칙을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항상 뭐로 나누냐? 노란색.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 메모해 주세요. 분모의 최고차항. 얘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분모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큰 값을 결정하는 게 좀 전에 봤듯이 차수가 결정하기 때문에 1차보다 무조건 2차가 더 크고요. 같은 값일 때 3차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원칙은 분모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제일 큰 값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야 수렴하는 형태로 됩니다. 여기를 위아래 전부 다 뭐로 나눕니까? x제곱으로 나누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여기는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함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내 눈에. 이 안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x는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 아까와 동일하게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얘는 1로 가요. 따라서 이 값 전체는 1분의 0, 즉 0으로 갑니다. 분자가 0이기 때문에 수렴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하나 더. 여기는 좀 다양한 게 있어서 요거 메모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순서대로 푸는 것도 잘 봐주세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금방 오네. 필셀의 3-3번. 이렇게 되죠. 얘 역시 얘도 무한대로 가고요. 이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아무리 루트로 뚜껑을 뒤집어 씌워봐야 무한대는 무한대로 간다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모에서 가장 큰 값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이라는 건 루트 x 제곱인데 이렇게 됐죠?
얘 몇 차예요? 차수로 따지면 1차입니다. 1차. 여러분들 지수 배웠죠? 이거 절대값 x고 따라서 이거 양수니까 x로 나오는 거니까 1차죠.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 1차예요. 그래서 뭐로 나눠야 되냐면 나누기 x 나누기 x로 나눠야 됩니다. 1차로 나누셔야 돼요. 1차로 나누게 되면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때는 제곱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돼. 여기는 x가 하나 남아. 그래서 그 상태에서 무한대를 적용을 시키면 얘 0으로 가지. 얘 0으로 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냐면 1로 가. 루트 1은 남아 있으니까. 제곱을 100제곱을 3인데요. 여기요? 제곱이 있어요. 저기 또 글쎄 잘돼. 너 잘까봐 내가 히터도 껐는데 이씨. 야, 제곱의 루트가 돼서 x로 나오니까 x가 루트로 들어갈 땐 제곱 되겠지. 정신 못 차려?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본 수업에 2배 내지 3배로 압축해서 수업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말 한 번이라도 쉰 적 있어? 얘 무한대로 가. 그러면 얘 전체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죠. 발산이네. 얘를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타일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산으로 나와. 그쵸? 그리고 얘가 1, 2, 3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거는 6으로 수렴했고요. 그때 스타일이 뭐였냐면 맨 앞에 x제곱 있었고 여기서도 6x제곱 있었어요. 그거 6으로 수렴했었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 문제는 여기가 x제곱이었고 여기가 x였어요. 그랬더니 걔는 0으로 수렴했어요. 이번에는 분모가 x가 돼 있고 분자가 x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겁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계산이 또 그 안에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똑같으면 어차피 얘네들이 다 없어질 테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계수의 비율로 나옵니다. 나머지 차수는 무시해도 돼요. 왜? 어차피 요 스타일로 갈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다 0으로 갈 거니까. 제곱보다 낮은 차수들은 전부 다 0으로 갈 거니까 그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걔네들 운명은 다 0이야. 중요한 건 x제곱하고 x제곱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계수가 1이고 이쪽 계수가 6이니까 6으로 수렴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반면에 분모 차수가 크면 어떻게 돼? 얘가 뭐로 바뀌겠어? x분의 1로 바뀌겠지. 얘 역시 0으로 가는 운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다 0이죠. 근데 여기 반대죠. 분자의 차수가 더 높아요. 차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가 살아남는 거예요. x가. 얘처럼. x 살아남았잖아 지금. 나누기 했는데도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거지.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한대면 무한대가 계산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3초 컷이에요. 암산이에요. 그냥. 암산 컷이라고. 뭐만 비교하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만 알면 그냥 암산 문제라고. 원리는 지금까지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만 굳이 그 짓을 매번 해야 되겠냐 이거지.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아마 그게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나? 안 돼 있네. 불친절하네. 내가 정리하지. 옆에 놨어? 요걸 써놓고 이 둘이 같으면 계수비로 수렴해요. 분모의 분자 같으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에서 분모의 차수가 크면 0으로 수렴합니다. 천식이에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발산해요. 무한대. 무한대면 무한대 거예요. 계산도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분모 분자 차수만 비교하면 돼요.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고 생각보다 계산이 제일 쉬운 형태예요. 적었지? 근데 참 얘는 설명할 게 많아.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하나가 더 남았어. 근데 걔도 만만치 않게 중요해. 3-4번. 3-4번은 놓치기가 되게 쉬우니까 거기다 별표 좀 쳐놔. 이거 주의력이 뛰어나지 않은 애, 주의력이 약간 모자란 학생은 맨날 이거에 대해서 낚입니다. 자, 여기 이 칸을 비워놨죠? 자세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있어. 달라요. 앞에 무한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어서 얘가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플러스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등장한 거예요. x 값이 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물론 이거를 오랫동안 푼 사람들의 경우는 얘도 굳이 지금 내가 소개하는 방법으로 안 하고 눈대중으로 대충 해서 얘가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지만 초보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소개한 모든 방법은 플러스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를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방법을 바꿔야지. 내가 아는 길로 끌고 가야지. 내 말 이해됐어? 그 방법이 뭐냐? 치환이에요. 치환. x를 마이너스 t라고 부호가 반대인 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 입장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대신에 모든 x를 다 뭐로 바꿔야 돼요? 마이너스 t로 바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식에서.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야 값이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건 t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다. 대신에 모든 거를 싹 다 바꾼다. 얘 마이너스 t고요. 얘는 4의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처음에서 좀 자세하게 썼어요. 그럼 얘는 이 부분 진짜 빵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식정리 됐죠. 자, 이제 좀 전에 배웠던 우리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이용해서 얘를 암산으로 풀어보자. 꼭 이거를 t로 나눠야 되겠네. 자, 얘의 개수 얼마? 그거부터 해야지. 차수가 똑같은지 다른지부터. 얘 루트의 제곱이니까 또는 제곱의 루트니까 몇 차? 1차. 근데 여기도 더하기 1차야. 그러면 1차를 그냥 더한 거기 때문에 여전히 1차. 얘도 1차. 그러면 뭐야? 수렴을 어떻게 해? 개수 비로 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t 앞에 붙어있는 개수 비로 한다고. 그러면 얘 개수는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개수는 루트 4니까 여기 2. 이해됐어? 여기 개수는 얼마? 플러스 1. 따라서 이 값은 3분의 마이너스 1. 암산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0으로 갈렸으니까. 내 말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생각보다 이 글자 크기가 작어. 글자 크기가 작어. 글자 크기가 작어. 그래서 이거 그냥 대충 문제 훑어보는 애들은 이거 맨날 틀려가지고
못 봤어요. 야, 그리고 이게 지금 고2인데 대다수가 나 지금 딱 35분 했거든. 1시 02분에 시작해서 지금 37분이야. 핸드폰 시간 35분을 주의력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그래.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도 힘들었던 게 그거야. 다른 학원에서 1시간씩 내용 설명 쭉쭉 하고 모자르면 1시간 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는 유독 수업을 잘게 끊어서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힘들어해요 다들. 수업을 맨날 끊어 먹어야 돼. 중간에 하다가 스토리를 연결을 못하고 계속 끊고 가고. 아직 우리 스토리 끝나지 않았어. 이거 2개월씩 안 했잖아 지금. 해야지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그다음 따라서 얘는 얘의 핵심은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가 핵심이죠. 뭐 나머지 루트 있는 거 뭐 그런 건 이제 소소하게 살짝 응용하는 거고. 지금 내가 이게 노란색으로 한 거를 딱 머릿속에 정리해서 종류별로 니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무슨 암기 과목 할 때 종류별로 딱딱딱 얘면 얘, 쟤면 쟤 외우잖아. 그래서 수학도 암기 과목이라고. 스타일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 쩌리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스타일이 있고 무한대 곱하기 0 스타일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얘네들의 새끼들이에요. 패밀리. 무슨 말이냐? 얘네들을 적절하게 식을 변형하면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예요. 그 적절하게 변형하는 거에는 통분도 있고요. 아까 편례 곱해서 하듯이 유리화도 있고요. 뭐 큰 걸로 묶는 것도 있고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책에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얘들을 식을 변형해요. 얘들의 핵심은 식 변형이에요. 식 변형을 하면 다 원래 부모로 갑니다.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애들이에요. 그 식 변형 안에 뭐가 있냐면 통분이 있거나 유리화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많이 하는 게 유리화예요.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게 통분. 세 번째는 뭐 큰 값으로 묶는다. 뭐 이 정도가 있어요. 그거를 구경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필수예제 4-1번. 지금 요거를 이용한 계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전히 얘는 그릴 수도 없고요. 만져볼 수도 없어요. 얘는 봤더니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 또 얘도 무한대로 가고 그 두 개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불러요. 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있죠. 뭐? 유리화. 켤레를 곱하는 거. 여기다가 켤레를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분자는 합차가 되기 때문에 x제곱 x제곱이 날아가고 6x만 남습니다. 거기에 무한대가 돼 있는 거.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에요. 형태만 바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내가 위아래다가 동일한 숫자를 곱했기 때문에 이거에 켤레를 곱했기 때문에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같은데 형태만 달라진 거죠. 그런데 형태를 다르게 하고 났더니 뭐가 돼? 얘 뭐로 가? 무한대로 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무한대 일로 갔잖아. 자기 부모한테. 이해됐어? 그러면 나 뭐 하면 돼? 이제 계수만 읽으면 되잖아. 계수 읽어. 얘 얼마? 1. 얘 얼마? 1. 얘는 얼마? 6. 그럼 2분의 6. 그래서 얘는
그냥 암산 이렇게 되는 거야. 재민 이해돼? 은수 이해돼? 이거 3초 컷짜리 문제야. 3초 컷. 실제 시험 보면 맨 첫 장 1번부터 4번 사이에 오는 문제라고. 현실적으로 2번을 안 넘어가. 1번 아니면 2번이야. 3초 만에 푸는 문제야. 암산 문제다. 여기서 이거 쓰지도 않아. 쓰면 하수지. 나는 지금 니네들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고. 이걸 식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는 안 한 거거든. 그냥 다 암산을 푼다고.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무한대분의 참 좋아. 아, 요거는 내가 남겨둘게. 필세제 4번의 두 번째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거 조심하라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 이거 니네가 직접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x를 마이너스 t로 바꾸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게끔 만들어라. 이거 이따가 시간 줄 때 니네가 직접 해보세요. 체크해놓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필수의 5번. 요거 이제 얘네들 자, 얘가 무슨 스타일이냐? 0을 적용해 보세요. 얘는 무한대로 가죠.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도 0이니까 얘 1, 1. 그래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갑니다. 여기 1 될 거 아닙니까? 다항함수 극한이니까 요거 다항함수잖아. 여기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 극한은 뭐로 계산한다? 그냥 함수값 그냥 대입하면 돼. 여기 대입해봐. 그러면 여기 1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0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1분의 1. 1 빼기 1이니까 0.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이 스타일에다가 여기 써있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때 통분 쓸 수 있어. 통분. 이건 유리화 아니잖아요. 루트 없으니까. 통분하세요. 여기까지 됐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얼마니? 마이너스 1 플러스 1 끝이네. 여기까지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 거기 곱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 자, 계산 제대로 했냐 통과? 계산 제대로 했나? 맞네? 제대로 했네. 여기까지 됐지? 이 x가 0은 아니라고. 매우 중요해. 극한 0 아니라고. 0 아니니까 얘랑 어떻게 돼? 약분데. 이해됐어? 그래서 얘를 무한대로 만들어줬던 놈 날라가고 얘를 0으로 만들어줬던 놈 날라가고 모든 나의 근심거리가 약분 하나로 싹 날라간 거야. 또 얘 어디로 쓰려면? 얘 다항함수니까 집어넣어. 1 곱하기 1이니까 1. 얘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나의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려면 내 말 이해됐어요? 네. 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0분의 0꼴. 약분되는 거. 인수분해해서 약분되는 스타일로 가버린 거죠. 이해되십니까? 통분 한번 했더니 0분의 0꼴로 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야말로 50분 했는데 얼마 하지도 않았어. 이해죠?
얘는 일단 통보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통보를 하면 참 스타일 먼저 무한대. 그다음 여기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계수비니까 1대1 그래서 1 그러면 얘는 0으로 가는 거.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주로 통분을 통하는 거니까 통분은 했어요. 했는데 뭐 별게 없어요. 왜 없겠어요? 루트 때문에 없는 거죠. 루트 때문에 별로 뭐 오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루트를 제거하고 싶은데 그럼 얘를 제거하는 게 낫겠죠. 루트니까 이거야 뭐 그냥 어떻게 해본다고 쳐도 그러니까 요 놈의 켈레를 곱하는 거예요. 그치 지우야? 우리 주로 우리 반 학생들이 잠이 많아. 이 반성해야 돼. 이거에 얘는 없어지고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지우고 이거 2x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고민되는데 이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서 또 하겠지? 해볼게. 자 x를 x 1차잖아. 이거 루트 x로 뜯어낼 수 있지 않냐?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어차피 다 뭐 할 건데? 나누기 x 할 거야. 왜?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지금 이해됐어? 여기는 그냥 x로 나눈다고 쳐. 여기는 여기도 나눠야 되고 여기도 나눠야 돼. 두 개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보통은 이렇게 곱하라고 해. 이렇게. 그래서 루트 안에를 제곱으로 만들려고 해. 근데 너무 번거롭잖아. 뭐 곱하기까지 또 해야 돼. 유리화까지도 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요거 나누기 x를 할 때 루트 x를 해서 여기도 루트 x로 나누고 여기도 루트 x로 나누면 어차피 나누기 x한 거 똑같지 않냐 이거지. 두 개로 갈라졌으니까. 이거 이해될까요? 채민이 이해돼? 일단 나 미치겠네. 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알지? 채민아 지금 봐봐. 이거 뭐로 설명하지? 4 곱하기 3이야. 이런 스타일이야. 여기 4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를 10으로 10이 아니라 100으로 나눈다고 쳐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 실제로 얼마야? 정답은 100분의 12지. 약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해됐어? 근데 나는 그거를 100을 이렇게 쪼개서 나누겠다는 거야. 10분의 4 10분의 3으로 쪼개서 나누겠다. 두 번에 걸쳐서. 어차피 여기 곱하기니까 10을 두 개를 쪼개서 어차피 100 나누고. 그러면 얘 얼마야? 이거 곱하면 또 이거 맞잖아. 그치? 이러면 이해가 되려나? 그래서 x를 여기 나누기 x를 요걸 할 건데 나누기 x를 할 건데 요 나누기 x를 루트 x로 생각해서 요쪽에 루트 x 한번 나누고 요쪽 루트 x를 한번 나누자 이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수렴하는 값은 얼마인데? 이거 차수가 똑같으니까 요거 1이잖아. 요거 수렴 1로 할 거라고. 그쵸? 얘는 수렴 얼마나 하는데?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1인데 이거 더하기니까 얘는 2로 수렴하겠지. 각각의 수렴 값을 곱해야 되겠지. 수렴했으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분자는 마이너스 2로 수렴. 이해됐습니까? 나누기 x 했으니까. 분모는 1 곱하기 2로 수렴. 됐어요? 그래서 얘의 최종 수렴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하면 어떨까? 여러분들의 머리가 쫓아오면 나는 이걸 더 선호하니까 이걸 굳이 뭐 이게 전개해래 집어넣어서 그거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계산 많아서. 이해됐어요? 본질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스타일 수렴할 때 전부 다 이 내용들이 들어간다. 저런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특이한 이거 전부 다 못 그리는 애들이에요. 니네 그릴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겠어요? 근데 수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렴 값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죠. 스타일은 4개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이어서 갑시다. 여러분들 연습할 시간도 줘야 되고 우리 저거를 이용한 내 입장에서는 진짜 백의 문제. 일단 계산 말고 계산은 쉬우니까. 아씨 나 반성해야 돼 반성.